예, 오늘도 연합뉴스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인포백서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참,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주말에 재밌는 뉴스들이 재밌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중요해 보이는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기후 관련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잠깐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기후 특사가 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줬네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폭염 때문에 예. 산불 뭐 정말 기후 위기 심각하죠. 네. 이거 그야말로 이제 뭐 금융시장에도 뭐 엄청난 영향을 뭐 가면 갈수록 더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하겠냐는 그런 관측도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케리 그 대통령 기후 특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BBC하고 회견하면서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회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그 석유 시추 같은 것도 중단시킬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죠. 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입법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원에서 특히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뭐 사사건건 바이든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딴지를 거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곧 아마 발표가 될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편이어야 될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거를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게, 뭐 정치적 계산으로 봤을 때는 표심에 그렇게 뭔가 이게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기후위기 문제가 미국도 이제는 완전히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이거 부각시켜도 그렇게 손해볼 게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유가도 올라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걸 제한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반대파 쪽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고조시키려고 그런다고 또 공격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게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워낙 그 기후 위기의 충격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아마 고민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원래 그 선거 캠페인 때부터 그렇죠. 이 기후 위기 부분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지지층을 더 결속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아닌가,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좋은 편이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제도 뭐 34도랬는데 지금 보니까 우즈벡 같은 경우는 47도까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지만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그렇죠.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면 뭐 우리라고도 뭐 그렇게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과거에 한 5, 9년 전인가요? 미국 출장 갔을 때 한번 이상공원으로 45도를 한번 겪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날씨인가 싶더라고요. 그럼요. 예, 사우나가 한 60도 정도 되거든요. 예. 인도 가면 60도가 사우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 얘기 좀 하면, 네. 그 중국 그 선전에서 센젠에서 그 폭스콘에다가 무슨 뭐 폐쇄 루프를 뭐 지시를 했다는데, 폐쇄 루프가 뭡니까? 지난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할 때도 아주 일찌감치부터 아예 그냥 거기 근무자들을 그냥 한두 달 전부터 그냥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루프 이렇게 그 관 안에서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한다는 그런 건데, 이제 폐쇄 루프, 이게 참 중국 같은 데니까 가능하지, 만약에 서방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걸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단어가 좋네요. 폐쇄 루프라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잘 알았는데, 결국 그 감금시킬 시설을 그렇죠. 만들어라. 중국은 아시다시피 상하이 같은 인구 2,500만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 이제 선전 시 당국이, 이제 선전이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그 산업 허브인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뭐 폭스콘,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 뭐 해양석유총공사, 화웨이, 뭐 비아디, 뭐 JTE 이런 데다가 한 100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 유명한 기업인데요. 조용히 공지문을 내렸는데, 폐쇄 루프를 한 일주일간
하라고 아마 권고를 한 모양인데 중국에서 권고를 한 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뭐 선전시 당국도 그렇고 이 해당 기업들도 이제 블룸버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입을 꽉 닫고 뭐 네. 절대 얘기 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폭스콘 쪽에서는 이제 하도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제일 큰 공장이 정저우에 있는데 네. 거기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전 선전은 공장이 안 어떻게 된다.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 아시겠지만 상하이 봉쇄 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때 엄청나게 공급망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더 차질을 빚었는데 네. 이게 또 상하이 봉쇄 스타일 같은 게 또 재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포감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 뭐가 되지 않는데 이제 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전이 이제 선전 뭐 중국 증시도 딱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큰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네. 거기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공급망이 자꾸 이렇게 풀어졌다가 또 넘쳤다가 풀어졌다가 멈췄다가 그 선전이 굉장히, 홍콩 예.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중국이 이렇게 이게 이제 경제 리스크를 감수한 건데 계속 뭐 상하이도 그렇고 했는데 그 뭐 짐작하시겠지만 시진핑 11월 당대회 앞두고 이제 3년임 되고 네. 제로 코로나 기조 그동안에 계속 고수해서 어쨌든 중국은 당국 얘기는 우리는 이걸 성공했다는 거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자우전 뭐 중국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게 큰 리스크네요. 그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안 하고 또 풀어주면 시장에는 또 좋게 되고 하여간 어쨌든 큰 리스크 같습니다. 예, 네. 참 중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지난주 주말에 사실 곡물 그 수출하는 거는 이제 합의가 된 걸로 네.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합의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합의가 돼서 이제 합의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합의하고 그 다음 날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거 이제 무산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크렘린궁에서 아니다. 그 러시아 군사령부도 그렇고 이거는 거기 있는 그 하프 미사일 미국이 준 그 미사일 경락고하고 우크라이나 그 군함이 하나 이제 아마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걸 공격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 작전이고 그 곡물 합의는 철저하게 이행한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르면은 오늘이 26일이죠. 예. 27일쯤부터 그 첫 곡물선이 출항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전쟁은 전쟁이고 참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뭐 참 이게 보면 참 근데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저도 이게 참 뭐, 이게 예.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곡물은 넘기고 또 저쪽에다는 미사일 쏘고 이렇게 만약에 예. 옛날 뭐 이를테면 한국 전쟁이나 이럴 때 같았으면 아마 네. 불가능했을 텐데 예. 지금은 이 위에서 빤히 들여다보고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밀 타격이라는 게 그렇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보고선 뭐 해가지고 여기는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옛날에는 전쟁하면 뭐 보따리 싸가지고 뭐 등짐 지고 피난을 가고 막 이러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지 전쟁은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싸우고 그렇죠. 여기는 안 싸우고 예. 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합의를 한 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스탄불의 그 사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엔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그다음에 키르키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요번에 이제 많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센터를 선치를 하려고 이제 각 군인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그 또 적군 군인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커피도 마시겠죠. 참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소통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네. 곡물 수출량에도 제한이 없고 이거는 우크라이나 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전에 매달 한 500만 톤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곧 될 것 같다. 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뢰 제거 문제는 수출에 필요한 항로만 제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제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고삐를 쥐고 있고, 예, 여차하면
너네 그 불안함을 계속 느끼면서 그럼 수출해봐라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예전에 예. 동네에서 놀이할 때 막 하다가 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탑하면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서 있고. 뭐 국룰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룰인데 돈이 개입된 룰이지 않습니까? 네. 역시 돈의 힘이 무섭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전쟁이 느꼈습니다. 엄청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뭐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전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쟁 그 장기화 얘기 그래 말씀하시니까 예. 참 이게 지금 그동안에 전쟁이 이제 연말쯤이면 뭐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푸틴 쪽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인데 이제 그랬는데 또 요 며칠 사이에 지난 주말부터 보면요. 그래 뭐 할 때까지 해봐 하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장기전 조짐이 뭐 스물스물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관측도 있거든요. 좀 불안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을 돌고 있는데 네. 이제 목적은 가서 이제 우리가 식량 공급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일요일에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대표단을 만나서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라브로프 장관이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뽑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문제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쫓아낼 생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네.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국민이 굉장히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분명히 돕겠다. 이거는 정권 교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특별 군사 작전은 곡물 협상하고 관계없이 계속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도 그 지난 금요일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만났는데요. 그 이제 대통령궁에서 네. 전쟁으로 러시아의 이런 그 자기들이 이번 영토를 찾지 않은 채 휴전을 하면은 오히려 전쟁이 더 길어진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휴전하면은 러시아군이 재정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그거 있죠. 고속 기송 뭐 이게 히마스라는 거 있죠. 뭐 아, 네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보니까 12개를 주고 뭐 4대인가를 더 주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최소 100대 정도를 달라. 이게 아주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러시아 기지를 한 200개 이상 막 공격을 하고 또 러시아도 지금 제1 공격 목표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80km까지만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가요? 제한을 하는데 네네. 이제 300km가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토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네. 그거는 이제 거기 이제 다는 포탄이 있는데 네. 300km 이상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바짝 달라붙는데 장기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전투기를 줄까 말까 뭐 그런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차하면 이게 또 뭐 해를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 이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하지만 뒤에 물자는 뭐 서방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슨 대리전 비슷하게 그렇죠. 예전에 예. 아프가니스탄이나 거기도 굉장히 그래서 오래 갔잖아요. 예. 이게 진짜 장기화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 보여요. 아프간도 뭐 10년 이상 가다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미국이 저렇게 손 띄고 나왔으니까 이제 예. 미국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조금씩 장기전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참, 이 젤렌스키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터뷰가 이제 영토를 다 못 찾은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전쟁이 길어진다.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말미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씁쓸한 느낌도 있고. 지금 2014년에 크림반도 이제 강제 네. 합병했고 이제 네. 그 중간에 육로가 딱 끊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부분 그걸 다 이제 돈바스부터 시작해서 뭐 헤르손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차지해서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걸 이제 반격을 지금 엄청나게 세게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푸틴은 일단 육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데 글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딱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러시아에서도 사실 자기네들은 뒤로 빠지고 싶고, 근데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끝내야 되는데 선거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또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명분을 갖다가 좀 애매하고,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정권 교체라는 어떤 이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카드를 갖다가 지금 미국에다 던진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 그렇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나 잘 보고 있을 텐데 네. 그런 그 대만 문제도 또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아마 바이든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나아간다고 하는데 네. 참
푹 좀 쉬어서 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그 뭐 중국, 인도, 뭐 태평양에서 공격적이다, 뭐 그런 얘기 뭐 하고 중국은 뭐 잘못된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지금 것 같아요. 뭐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뭐 이르면 뭐 다음 주쯤 뭐 대만을 방문할 거라는 네. 얘기가 자꾸 나오고 중국이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를 보면은 경고는 했는데 경고 수위가 엄청나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기자들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보면 뭐 엄청나게 경고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이 외교부 대변인이 당신이 본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펠로시가 네. 타고 군용기를 타고 가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중국군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걸 항로를 방해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죠. 심각한 상황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네. 지금 뭐 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지금 미군도 이 펠로시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모함도 띄우고 전투기까지 뭐 근접 지원해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그야말로 완전 일촉즉발. 네.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합참의장도 지금 그 자카르타 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 태평양 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을 하는데 최근에 한 5년 중국의 그 인도 태평양 군사력 그 움직임이 굉장히 공격적이 됐다. 그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 이제 말리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 흑백 전도다 하면서 뭐라 그런 얘기냐면요. 아주 그냥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빈번하게 군함하고 군용기 남해 그 해역에 보내가지고 방해를 했고 누가 도전을 했는지 누가 더 침략성이 있는지 도대체 눈 뜨고 좀 제대로 보기나 해라. 아주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계속 싸움만 하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관계도 계속 뭐 아시아 쪽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네. 더 나빠진 건가요? 근데 글쎄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네.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예.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장거리 여객기 합작을 했더라고요. 네네. 2017년 합작회사를 아, 만들어서 보잉 그 787, 네. 그다음에 에어버스 350.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단거리 중형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시장에 상당히 지금 곧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CR929라는 여객기인데요. 네. 이거를 잘 해오다가 이게 우리 돈으로 한 65조 원 정도가 투입된 큰 프로젝트인데 예. 그동안에 잘 해왔는데 지금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면요. 이게 좀 최근에 삐거덕거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핵심 부품 쓰는 문제인데 이제 중국은 이걸 하면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하고 이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에도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러지 네네. 않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은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 그 인정받는 부품을 사다 씁시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특히 랜딩 기어가 문제라는 겁니다. 랜딩 기어는 우리 것도 굉장히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거는 대외적으로 좀 이게 사고도 몇 번 있었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자가 중국은 이제 중국 전문가를 이용해서 중국은 이렇게 티격태격 미국하고 하지만 계속 미국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 우리는 더 안 해도 된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그렇게 멀리 보고 그렇게 아까 그 대표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이익을 나누는 건데 중국은 우리 국내 시장은 이제 이 장거리 여객기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중국 거는 니들이 손대지 말고 우리 바깥 시장은 니들이 70% 이상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중국 쪽 러시아가 웃기지 마. 그거 해봐야 어차피 경쟁력 대외적으로 떨어지고 중국에 거의 다 팔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그건 우리 보고서 뭐 그냥 입술만 이제 손가락만 빠르라는 얘기냐 가지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부총리도 얼마 전에 포럼에서 지금 우리가 솔직히 좀 자꾸 우리 보고 우리를 좀 이렇게 정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그만둘 수도 있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혈맹 어쩌고 막 하는데 역시 뒤에서 돈 계산할 때는 아주 냉철하네요. 그 사실 그 성재 기자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 3월이었나요? 전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자마자 이제 기고한 게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중국의 최종 목표는 아마 러시아를 자기 통제 밑에 두는 걸 거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 그런 기고문 내용이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아니 근데 이제 그 중국이 그런 게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거를 폴란드 전 대통령이 기고문에 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참 많은데요. 이제 곡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번에 또 어떤 거 가지고 기싸움하냐면은 이제 국무부 쪽에서는 이제 지난 4월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어렵게 나온 곡물의 한 40% 이상을 중국이 다 이제 싹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놔둬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 사정을 알고나 해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그 경작지의 9%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전 세계의 5분의 1이 넘는데 니들이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하면서 니들 흥청망청 쓰고 거기다가 더 플러스 그동안에 그 선물 시장에서 곡물값이 엄청 뛴 게 니들 장난질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냥 티격태격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끈을 놓고시지 않고 그다음 오늘 새벽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기자들하고 이렇게 화상 이제 하면서 코로나 걸렸으니까. 네. 빠르면은 이번 주에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기를 아직도 희망한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역시 뒤에서는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결국은 경제 결이 좀 다르네요. 미국과 중국의 결과 미국과 러시아의 결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지금 유리한 쪽은 시진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선거 때문에 지금 목줄이 타는데 시진핑은 지금 사실 뭐 거의 다 뭐 3년이 확정적이라고 3년이 하니까요. 확정적이고 네. 뭐 대관식을 해 말해 뭐 이런 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참 진짜 이제 시진핑이 옛날에는 바이든 트럼프한테 눈치 보다가 이제는 바이든 보고선 딱 해서 이제 위상이 좀 달라지고 참 세상의 변화가 참 여러 가지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미국 언론에서도 다음 대통령 선거 트럼프 지지율이 몇 프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이런 얘기 트럼프가 자꾸 하나 그랬잖아요. 봐요. 봐, 내가 대통령 있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못해 하는 게 푸틴도 그렇고 할 텐데 하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 끄떡끄떡하는 미국 사람들도 꽤 있지 싶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 국제관계나 이런 게 저희가 참 그 후대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굉장히 크게 볼 페이지를 저희가 참 직접 겪고 있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영화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이 요즘은 뭐 모든 게 다 그냥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냥 눈앞에 떡떡 벌어지니까요. 이 웬만한 영화 시나리오로는 이게 그 이제 이 현실보다 못한 이런 현실이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고 빠른 국제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